예, 중국 경제, 산업, 기업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이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제일 궁금한 이슈는 이번 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그동안의 IT 기업에 의해서 사교육까지 규제한다 그러면서 그런 리스크가 좀 컸었고요. 네. 또 이제 증시가 흔들리니까 조금 다독이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 그런 최근의 움직임들이 사실 속내가 뭐고 예, 어떻게 좀 우리가 읽어야 될까 그런 얘기를 좀 인사이트를 좀 주세요, 교수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네. 네. 일단 요번에 그 사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좀 시그널이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필을 한, 뭐 본인이 집필하지 않았겠지만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다라는 제3권에 보시면 네. 거기 보시면 제가 페이지도 기억을 합니다. 349페이지에 네. 딱 그 문건 나옵니다. 2020년도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2018년도 그 전에 했던 말을 했는데 중국 사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 교육산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 했던 속내는 뭐냐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다시. 네. 그러니까 좀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2021년도가 매우 중요한 연도인데 빈곤 퇴치를 이야기하고 샤오캉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아니 빈곤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교육 이슈를 던졌을 때 지금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SNS나 지금 보면요 잘했다라고. 예, 그렇군요. 네, 잘했다고. 이제 그 학원 하죠. 안 보내고 나도 내 개인 시간을 갈 수 있겠다라는 부모들이 지금 막 이런 SNS 올라오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년 하반기에 3년임에 대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년임을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런 것들 던질 겁니다. 대중의 그 호응을 받아야 되는 지금 몇 개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예.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이제 인구 절벽이죠. 네. 이슈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 심각하다.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한번 또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비의 재분배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반 중산층 가정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있는데 내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가 바비 인형을 갖고 싶어요. 바비 인형이 돈 1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아빠 월급이 한 30만 원이에요. 3, 40만. 그럼 사줘야죠. 그러니까 소비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너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고위층이든 중산층이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소황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소비의 재분배가 안 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속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저는 뭐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은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아젠다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역시나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뭐 왜 이런 얘기를 또 떠들어가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나 그게 아니라 그 다 이면의 이유들이 있는 거네요. 네. 자, 중국의 규제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위안화 얘기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 통화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은 굉장히 큰 아젠다고 이제 지금 실지 위안화로 안 되니까 디지털 통화 이렇게 뭐 가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3대 통화의 지위에 올랐다. 예, 이런 연구 결과인데 당연히 뭐 중국 쪽에서 나온 결과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국 인민대 그 국제통화연구원에서 네. 이제 2012년도부터 그 위안화 국제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걸 네. RII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2021년도 위안화 국제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지수가 5.02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뭐 엔화가 4.91 그다음에 파운드가 4.15니까 추월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3대 통화로 올라섰다라고 이제 나온 건데 위안화가 글로벌 위상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중국 경제 이거 이유는 뭐냐? 중국 경제가 좀 회복되고 뭐 금융 부분도 시장도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고 안정된 통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국제통화 협력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히 지금 나온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은 데이터를 보시면 위안화 결제액 경상목
거래 부분에서 한 6조 7,7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1,200조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전년 대비 한 12% 증가를 했고요. 해외 기관 그다음에 개인이 보유한 위안화 금융자산도 한 8조 9,800억 위안, 뭐 한 1,600조 정도 되는 돈이네요. 전년 대비 한 40% 정도는 했고, 이 여러 70여 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가 자산 비중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SDR 특별 인출권 부분에서도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했고, 이제 이게 전 세계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통화로 올라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한 거니까 뭐 허황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이제 중국의 이런 비전이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 쪽에서는 사실 WTO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무역량이 늘어났는데 금융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위안화를 국제화해야 되는데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지금 어떻게 절차들이고 있고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지금 CNP 입장에서는 이 위안화 국제화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아젠다일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네. 1대1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죠. 위안화 국제화인데, 일단은 통화의 국제화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역 결제가 먼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통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축 통화 이렇게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이제 전략이 이런 거죠. 주변화, 지역화, 국제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이 2009년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SDR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입되면서 어쨌든 기축 통화는 범위 안에는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볼륨은 적죠. 하나씩 좀 보면 그 1단계 무역 결제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칩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2015년 출범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90여 개국, 그다음 한 900여 개 은행들이 칩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지금 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게 보이고요. 2단계 지금 투자 통화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좀 빨라지고 있죠. 이게 유엔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FDI가 한 1,63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340억 달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제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국 자본 최고의 1위 자본 유치국이 됐고요. 뭐 중국이 뭐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동안 이 코로나에서 미국은 거의 50% 하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간접 투자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지금 경제에 베팅하는 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막 싸우고 있지만 미중 간에 있는 월가와 중국 공산당 자본 간의 이 자본 카르텔은 끈끈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작년 신규 펀드 발행 규모도 3조 위안 정도 됐고요. IPO 규모도 중국이 꽤 많이 했죠. 근데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축 통화인데, 이게 아니 갈 길이 멀죠. 예, 뭔데 이게 미국이 뭐 61%, 뭐 중국이 이제 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화, 그러니까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안화를 이제 주변화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1대1로 통해서 점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야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변화는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과거에 일본이 구소련이 어떻게 당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뭐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국 주식 팁 이야기, 주식 쪽으로 투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 팁 시간은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또 이제 BAT가 공동 투자한 회사인데, 오늘은 텐센트와 바이두가 함께 투자한 기업, 18개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전에 다뤘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슈의 한 중간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텐센트하고 바이두가 이제 공동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18개를 간단하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회사 이름하고 상장된 기업들 같은 코드 번호도 좀 적어 왔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 전자 제품이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치민정보라고 심천에 상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광고 미디어 기업인데 이게 그 하이링크 디지털의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상하이 A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잘 보십시오. 상하이 A주입니다. 우리 코드 번호 아시죠? 60으로 시작되는 상하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회사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칩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치타 모바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상장이나 특히 우리 커트왕반 할 수 있는 지금 후보군들을 보신다라고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후보군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지금 보시는 요신파이, 그죠? 이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자술러라는 네트워크 보안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최근에 중국이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이 나오면서 관심을 갖는,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 다음에 이다이시 모바일 세탁 어플인데요. 모바일 스마트 세탁 서비스 많이 이용합니다. 중국 젊은 애들. 네. 예. 이게 꽤 많이 젊은 애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너무 깨끗해지다고. 한국에도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럼요. 네, 이거 스마트 지금, 세탁. 이거 지금 젊은 산에서 엄청 빠르게 네. 퍼져가고 있는 되고요. 일곱 번째가 이신그룹, 이게 자동차 금융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신그룹이 있고요. 다음에 이 여덟 번째도 참 중국에서 요즘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인기가 많은 이 메이샹먼이라는 회사인데 방문 뷰티 서비스입니다. 내가 직접 선택을 앱에서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와서 나의 이미지에 맞게끔 직접 디자인을 해줍니다. 뷰티 부분에서. 다음에 9번이 요즘 핫한 많이 등장했던 나스닥 최근에 상장했고 디디 주식과 같이 함께 지금 중국 정부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호처방입니다. 네. 예, 지금 19번이죠. 이 트럭판 우버라고 하는데 요것도 있고요. 니오 아시잖아요. 네, 뉴욕 네, 상장. 전기차. 네. 니오도 결국 텐센트와 바이두가 공동 투자한 기업이다는 거. 그다음에 리엔자라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 매우 큰 회사고요. 그다음에 또 미젠즈는 인재 채용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콰이소도 아시잖아요. 홍콩 상장됐던 이슈가 우리 한번 차이나 TV에서 네네. 다뤘던 네. 여기 또 텐센트와 바이두가 좀 네. 투자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초왕이라고 자동차 마케팅 플랫폼 여기도 있고요. 15번 쿠카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 TV인데 여기도 지금 이것도 중국 내에서 지금 성장이 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웨이마이 자동차 같은 게 신에너지 자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아토마이즈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바일 쇼폼도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가 리슈핑.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18개 기업들 이미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오늘 뭐 회사 이름 어떤 것을 하는 회사인지 정도만 아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하나씩 또 풀어보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센트와 바이드가 공동 투자한 기업의 리스트들을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이 기업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목해볼 만한 중국 기업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파헤쳐 볼까 먼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김다은 앵커.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5가지 곡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세워진 오량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을 대표하는 황제주로 불리는 귀주모태주와 함께 중국 대표 명주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귀주모태주의 시가총액이 약 370조 정도 나타나는데 이 귀주모태주에 비해서 시총의 규모, 회사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1조 위안을 돌파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1조 위안이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억 정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귀주모태주에 비해서 가치평가를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서 1조 위안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량약 현재 기준,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61조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4조 3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맥주 브랜드 하이트진로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원 정도,
매출은 5,6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 문화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1년 동안 주가 수익률은 좀 낮아졌습니다. 마이너스 1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맥주 회사죠. 안호 이저부시 인베부, 참 이름이 어렵네요. 네, 시가총액은 122조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 14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굉장히 친근한 기업입니다. 오리항액. 예. 그 시총 비교를 쫙 해줘서 다은앵커가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게임이 안 되네요. 네, 오리항액이 161조인데 우리 하이트진로는 2조 4천억이고요. 귀주모테주가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삼성전자보다 많습니다. 370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좀 떨어졌죠, 또. 그 대단한 회사인데 오늘 이제 오리항액, 우리항액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오리항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차이나 TV에서 이게 귀주 못해준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오늘 우량회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우량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문화적인 스토리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알고 이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량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신촌 거래소인데 사실 우리는 우량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회라고 해야 맞는 건데 또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오량회라고 해야 검색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자 혼동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번에 첫 번째 질문에서 물어보시다시피 이번에 사교육 관련해서 지금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같이 이제 무너졌죠. 소비주까지 같이 했는데 이번에 뭐 전반적인 이 고량주 우리가 백주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평균 한 7에서 한 10%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믿는 것은 바이주 테마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걸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량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량회가 무슨 뜻인지는 아까 아셨지 않았습니까? 네. 네, 5가지 이제 곡물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 이 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했는지 의미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그 북송 4대가 중 한 명인 황정견이 지금 이제 이 우량회를 처음 먹고 찬송한 이 송사, 이제 시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는데 그걸 마시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우량회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역사적 거슬러 가면 이게 송나라 요시 가문의 술입니다. 이 우량회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문인들은 이제 여자 설곡이라고 이제 불렀죠. 이 술의 이름을. 그러니까 5가지 곡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이것을 잡량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 오면서 야, 이 술이 좋은데 잡량주는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량회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시는요, 중국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량회 마실 때 예. 중국인들이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인데 네. 마오쩌둥이 우리가 흔히 마오타이를 좋아했다라면 덩서평은 우량회를 좋아했다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같은 사천 출신이거든요. 이 때문에 있고요. 이게 1997년도에 회사가 생겼고 바로 그 다음에 98년대 선정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에 모태주가 있다라면 선정거래는 우량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15년도만 해도 주당 한 21원 정도 했던 게 뭐 한 200, 한 40, 50위안까지 올랐어요. 10배 이상은 엄청 올랐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321. 네, 지금 224위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목표주까지 잘못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조정을 받았지만 10배 이상 올랐던 네. 부분들이고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국에 100% 이상 성장을 했던. 예. 그러니까 우량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량회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22위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량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회사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중국 증권사들에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중국 증권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애널이나 제가 이제 우량을 하면서 좀 네. 분위기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냐. 지금 주가 하락한 부분에서의 지금 분위기 인터뷰를 이제 어제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이제 한 8, 9% 정도 지금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보고 있다. 뭐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MSCI 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이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기업 중에서 상위 10개 중에 9개가 중국 기업인데요. 네. 그중에 7위가 우량회입니다. 자료가 있나?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7위가 우량회입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모태주, 텐센트가 1등이죠. 모태주 같은 경우도 2,300위안까지 갔다가 지금 한 1,750위안까지 떨어졌어요. 2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오타이뿐만 아니라 우량회도 지금 이제 매수 시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증권사 스토리를 좀 통화해서 물어보면 우량회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 내년 초에 가면 이제 퍼가 한 45에서 50배 정도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그래서 내년 목표가를 한 쭉 평균을 내보니까 한 340에서 350위안.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게 지금 하기에는 게 223, 네. 2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마오타이가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는데 사실 우량회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평가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지금이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또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브랜드 순위에서도 우량회가 지금 최근 중국 내 그 순위를 보면 전년 대비 7위에서 5위 이 브랜드 순위에서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시가총액에서도 중국 전체 기업에서 한 16, 17위 정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우량회를 지금쯤은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주인데 가격 매력이 생겼다. 그게 첫 번째 우량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키워드는 뭘까요? 안정적 펀더멘털과 쌍순환 경제. 안정적 펀더멘털이란 뭐 내수 쪽에서 워낙 브랜드도 있고 한데 쌍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글쎄 뭐 수출도 하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요? 네. 수출도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출보다는 쌍순환 내수에 네. 기반을 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적 펀더멘털이라는 게 결국 일단은 영업이익이나 뭐 그다음에 이익 배당금 이런 부분들이 매우 좋습니다. 예, 지금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불안 심리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537억 위안, 그러니까 10조 1,700억 물돈으로 정도 됐기 때문에요. 한 15% 증가를 했고 올 1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243억 위안. 이게 또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매우 좋다.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이익 배당금이 작년이 꽤 컸습니다. 한 100억 위안 정도 되니까 1조 한 8천억 원 정도 되죠. 했고요. 상장 이래 가장 많은 배당금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배당금 규모가 꽤 큽니다. 최근 5년 배당금 규모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쌍순환 말씀드린 쌍순환이 결국 이제 수수도 있지만, 워낙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제품 판매 그 품목들을 보면 우량회만 보면 한 76%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14% 성장을 했고, 우량회 말고도 또 그 밖에 중저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뭐 여기 지금 제가 다양한 브랜드들도 좀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러 브랜드가 꽤 많기 때문에 우량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량춘이라든지 우량순이라든지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서 한 83억 위안, 그러니까 한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좋고 내수 시장이 성장하는 게 지금 성장의 속도가 계속 두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회사 구조가 뭐 주류가 뭐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1+5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류가 있지만 5가지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포장, 물류, 금융 그다음에 헬스 이쪽 분야 사업도 지금 또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번 이슈가 불안 심리로 갔기 때문에 우량의 측면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이런 또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류에 대해서 제가 조예가 깊지 못해가지고 맞장구를 못 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우량회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다. 소장가치 명주. 그러니까 바이주라는 게 백주인 거죠. 네, 명품이라는 건데요. 요 얘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그런 포인트까지 좀 마무리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라인업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량회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우량회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많이 팔리고 있는 게 8세대 우량회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또 세대별로 나눠집니다. 8세대 최근에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우량회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잘 아시는 프리미엄 우량회. 우리가 주로 이제 면세점에 사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 또 중국엔 낮은 도수의 우량회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도수.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좀 젊은이들도 많이 저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501 양조장입니다. 501 양조장. 이 501 양조장이 뭐냐면 지금 이 사진 여기 보고 계시죠? 예. 이 연도순 우량회를 지금 쭉 보여드리는데 501 양조장이라고 있는데 501 양조장이 어떤 곳이냐면요. 한 650년 역사를 가진 이 명나라 초기 때 이제 저장 창고입니다. 여기가 있는데 이 제한된 저장 창고 한정된 인력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든 이제 우량회가 똑같은 우량회라 지금 뭐 10년, 15, 30년, 50, 60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60년산 우량회 같은 경우는 한 90만 위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 와, 한 병에요? 네. 60년 산. 네. 지금 요 사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아까 면세점에 사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프리미엄 15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그러니까 60년산 우량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501 양조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501 양조장을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빚어진 연도와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소장 가치로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아까 리스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는 이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사기업도 마찬가지인 빈부격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 불똥이 또 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우리가 정책적인 계속 걸 봐야 되는, 되는 부분들이고 중국 증시는 GDP 성장률을 보시면 안 되고 공산당의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요. 2013년도에 우리가 30 경비라는 게 축소를 했습니다. 30 경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30 경비. 그러니까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용 차량 구입비, 접대비, 출장비 다 줄여. 그럴 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량회나 마오타이가. 다시 올라갔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측면에서 리스크적인 측면 또 이런 성장성 부분에서 함께 고려를 하시고 공산당 정책,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수시로 제가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모두의 질문이 마지막에 기업 소개해 주시면서도 연결이 됐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정책을 중요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